출석하셔야 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나는 유죄를 인정할 것인가, 무죄를 주장할 것인가 어렵다. 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실수하거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독자 출연 이벤트, 오늘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박. 우리 구독자님 중에 변호사님도 계셨단 말이에요. 네, 아주 오래된 다이아몬드 회원입니다. 오, 다이아몬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변호사 업을 하고 있는 이유택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채널은 민사보다는 형사가 어울리죠. 인터넷 도박하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다, 유용해. 요즘 수사건이 이제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와서 이게 뭐가 좀 복잡하다 이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예전에는 피해자가 어디에 고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기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진짜? 예, 예전에는 그랬어요. 고를 수사권 수가 중에. 있네. 근데 요즘은 무조건 다 경찰이고. 요즘은 이제 검찰에 고소를 하든지 경찰에 고소를 하든지 일반적인 사건들은 모두 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무조건 경찰에서? 네네. 물론 예외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완전 잘못되신 분들 아닌가? 많이 잘못돼야 이제 거기서 수사를 받게 되고 좀 적게 잘못되신 분들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잘 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건들이 경찰에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수사를만 하고 수사관님 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조사를 하면은 검찰에 넘어갔을 때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1차적인 유무죄 판단도 경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잘 받아야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경찰서에서 조사만 잘 받아도 형량이나 벌금을 낮출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까? 아주 타당하다고 보긴 합니다. 오.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수사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건방진 태도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좋은 조사를 받기가 어렵고, 사건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이미 유죄인지를 알고 잘못했다고 하고 양형만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자세나 아니면은 잘못하는 태도로 수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예,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수사에 협조를 잘하고 수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양형적인 내가 벌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실형을 살 것인지가 구별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받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너무 예쁘거나 섹시하면 그것도 태도에 반영이 되나요? 면도도 싹 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네. 이게 낫다는 얘기죠. 머리 안 감고 수염 기르고 불쌍한 척 해가지고 샵 갔다가 가야겠다. 샤워를 갔다 경찰서 간다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가시는 게 차라리 낫죠. 깔끔한가요, 저 오늘? 영화 같은 거 보면 맞아, 돈 좀 맞아, 있고 맞아. 이렇게 좀 세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사받잖아. 이게 맞는 거냐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하면은 나 더 많이 처벌해달라는 태도입니다. 아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할 수가 없죠. 그냥 영화에서만 나오던 거였네. 무조건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짜 잘해 보인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유무죄인지는 사실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치. 네, 유죄인지 무죄인지. 만약에 유무죄를 다툰다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자기가 유죄인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인성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 옛날 얘기를 하지만 네. 난 위에 백이 있어서 네네. 네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풀려나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영화에서 이런 느낌. 그게 다 옛날 얘기죠 이제? 완전 옛날. 완전 옛날은 아니구나. 아직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겠죠. 적어도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반성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조사를 받을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조사를 잘 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제일 실수하거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돈도 없고 힘든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고 약하다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불쌍하니까 선처해달라. 선처해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물어봅니다. 나한테 한번 물어봐 줘봐. 네, 직업이 뭔가요? 직업 무직입니다. 재산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월 수입도 없겠네요. 거주지는 어디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구속사유가 됩니다. 구속이 된다고? 네. 돈도 없지, 집도 없지. 구속사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거주지, 도망할 염려. 다 포함이 도망갈 됩니다. 염려. 네. 그 뒤에 아무리 조사를 잘 받았다고 해도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구속되고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도 읽겠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답니다. 네. 무지개. 확실해 보이게 대답해야 돼.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이런 분들은 더 안 좋다. 그렇죠. 진짜면 어쩔 수 없지만 직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는 분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없는 척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내가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회사가 있으니까 가족이나 회사한테 연락이 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의 사건이나 도박 사건에 관련돼서 잘못됐을 때 집으로 가거나 소문나잖아. 네, 회사로 갔을 때 나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연락 잘 받고 중환제에서 변호사가 선임이 된다면 이러한 서류들이 오는 장소를 송달 장소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무서워서 내가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나는 감옥에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달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 네, 송달 장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네 앞 슈퍼에 맡겨주세요 이런 거 되나? 맞아. 집이나 직장 말고는 받을 데가 없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동네 슈퍼인데 내 친구야. 그러면 할 수 있죠. 근데 동네 슈퍼인데 정말 잘 모르는데요. 송달을 했어요. 송달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거지 불명? 송달도 안 돼? 영장이 나오겠죠. 영장이 나온다고? 예. 영장을 치겠죠.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형법상 도박죄는 벌금밖에 없습니다. 벌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피한다고 해도 구인시키기가 쉽지는 않은데, 징역형이 같이 있는 사건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꾸 피하다 보면은 구인될 수 있죠.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요. 징역이랑 벌금이 같이 있는 사건들? 네네. 일반 도박 사건은 벌금밖에 없지만 상습 도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송달 장소를 변경해놓고 서류를 받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결국 도망갈 염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면 항상 약국에 들러가지고 바카스나 이런 거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영화에 본 것 같아. 이런 거 요즘도 하나? 요즘은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난다. 요즘은 이제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접 저를 조사하는 당사자니까 이런 한 푼 주면 안 돼요. 사실상 담배 한 까치도 주면 안 돼요. 김영란법이 없을 때는 의뢰인들이 가끔씩 바카스 들고 오면은 바카스를 놓고 하긴 했죠. 요즘은 받지도 않고요. 모르시고 갖고 가도 그냥 내려놓고 받지 않고 갑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에볼루션 하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걸린 분들 엄청 많은데 전화만 받고 안 가는 게 최고다 이런 말이 돌긴 돌아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좀 맞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데, 일단은 전화가 왔을 때는 피의자로 전화가 왔을 수도 있고요. 참고인 신분으로 전화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 피할 수 없어요. 계속 회피하다 보면은 법원에서 영장이 나서 체포영장을 통해서 강제로 와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고인 신분일 경우에는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참고인은 안 된다? 그렇지만 참고인은 언제나 피의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직 직접적인 사실 증거는 없다. 아니면은 이 사건에 관련돼 보이지는 않지만 정황상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아니면은 이러한 일정이 있으니까 회피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같은 경우에만? 네네. 경찰관이 그걸 알려주나? 참고인입니다, 피고인입니다를 알려주나? 그거는 알려줘야 됩니다. 참고인 신분인데 피의자로 거짓말해서 불렀다. 그것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본인한테는 분명히 말을 해줘요.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 변호사한테도 가르쳐주고요. 윤지가 전화가 와서 윤지씨 게임하다 걸리셨는데 경찰서 출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참고인인가요? 피의자인가요? 요를 먼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 홀던 친구들 경찰서 진짜 많이 갔어요. 한 50명 갔을걸요? 그거. 그걸 먼저 물어본다? 네네. 근데 경찰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이니까 나와주세요를 먼저를 말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나와 보니 참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단 도박뿐만 아니고 잘못된 상황이 있어서 전화가 왔을 때는 물어보셔야 됩니까? 피의자 신분인지 아니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입니다. 출석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멈추고 그때는 무슨 일이 있다. 뭐 가족이든 일이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한 타임을 쉬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봐야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확실히 생각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은 나는 유죄를 인정할 것인가? 무죄를 주장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전화를 받는 사람은 재수없게 걸렸다. 이 생각밖에 안 하다 보니까 겁부터 먼저 나고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 지식인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지. 도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은 업주 쪽에 계좌가 털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사이트가 털린 거예요. 계좌가 털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가 피의자 신분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수사를 할 때 항상 가이드가 있습니다. 계좌를 열었을
들었을 때 100만 원 이하는 조사를 하지 않겠다. 금전이나 횟수가 들어가 있는 사건들은 그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가이드에 찰랑찰랑 걸려있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 그럼 운 좋으면 피의자 신분이라도 끝날 수도 있죠. 그 가이드라인은 그러면 담당 그 경찰관이 직접 정하는 건가? 그거는 팀에서 팀에서 전체적으로 정하는 거고 그거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제 친한 동생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물어봤더니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안 갔대요. 네네. 그 사건이 종결이 됐다 그러는데 네네. 이거는 그럼 가이드라인 밖에 벗어난 경우인가? 제가 봤을 때 찰랑찰랑하고 있었다가 다른 사건 다 조사하고 있는데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들여다봤는데 딱 걸려 있었는데 거기다 아래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 전화가 왔는데 자꾸 피하고 하면은 영장이 날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영장은 집으로 오나? 원칙적으로 이제 주소지에 오고요. 전화로도 알려주고요. 만약 영장이 나왔는데 네. 내가 출석을 또 안 했어. 어떻게 됩니까? 지명수배가 되죠. 아니 지명수배가 된다고? 콘텐츠 각인데? 네. 지명수배에 떠 있어서 과태료 내다가 걸릴 수도 있고 인생이 피곤해지게 되는 거죠. 안 가면 지명수배자가 되는 거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장이 날라왔는데 때마침 내가 해외에 있었어. 네. 6개월 동안 뭐 못 들어가 한국을. 맞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연락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없어. 이렇게 되면 연락을 먼저 해야 된다? 네, 그 알게 되면.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으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명수배가 돼 있었겠죠. 네.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빠집니다. 맞아. 빠진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일단 무조건 경찰관과 통화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전화는 일단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찰서 갈 때 혼자 갑니까? 친구랑 같이 갑니까? 쫄잖아. 친구랑요? 너 어떻게 하겠어? 너 아직 전화 왔어. 혼자 가야지. 뭘 친구를 데려가요. 왜? 아니 내 속사정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가서 쇼츠도 찍지 왜. 넌 혼자 가? 혼자 가죠. 어떤 게 낫습니까? 친구랑 같이 갈 수 있지만 조사는 혼자 받아야 됩니다. 가족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옆에 동석할 수 있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친구다, 내가 무섭다, 옆에 앉겠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서워? 같이 가죠? 같이 가자. 사람이 일반적으로 딱 이런 일을 당착을 하면 말이 엄청 많아지거든. 제가 변호사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말을 많이 해서 유리한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결국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도박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술 제가 2024년에 했을 땐 말입니다 라고 나오면 2024년에도 했어요 하면서 그 부분이 인지돼서 더 수사할 수가 있는 거죠. 최대한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깔려면 무조건 검찰만 깔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닌가? 그건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좀 오해인데요.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고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만 영장을 청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경찰에서 계좌를 볼 수 있었고요. 진짜? 지금도 경찰에서 계좌를 볼 수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 어떤 지인이 은행에서 뭘 받았는데 통장 내역을 경찰에서 조사했습니다. 라는 걸 받았대요. 근데 이걸 받으면 사건이 이미 다 끝났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6개월 후에 그걸 줍니다.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받고 당할 필요는 없는 거네? 그걸 받고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뭐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계좌만 열어보고 난 조사를 안 받았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아까 다행이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터넷 도박 같은 경우에는 구속까지는 안 가잖아. 형법으로 처벌이 잘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특별법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국민건강진흥법, 게임사업진흥법 이런 특별법에서 도박죄를 따로 의율해 놨어요. 거기에 도박죄들은 형량이 세요. 5년 이하의 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판례들 추이를 쭉 보면은 대부분 특별법으로 처벌을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형법에는 도박죄는 벌금형밖에 없다고 했는데 요새는 다 특별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있죠. 그 인터넷 도박으로 해서 징역을 할 수 있다고? 징역을 할 수는 있는데 초범이고 범죄 혐의가 짙지 않고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부분 벌금형이 많잖아. 예, 대부분 벌금형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묵비권 행사는 결국은 양형에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지가 왔는데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질문을 계속합니다. 묵비권을 했다 아니면 고개를 가로주었다 말을 안 했다를 다 씁니다. 고개를 가로주었다도 쓴다고 여기다가? 그런 부분들을 다 씁니다. 오늘 화장에 잘 먹었다 이렇게? 이거 경찰복이다. 그러면은 경찰에 헛소리를 했다 이런 거.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복 입고 왔다. 경찰복 입고 왔다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것도 실수가 있다고? 네, 묵비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비협조적인 것들을 맞네. 다 나타내게 됩니다. 잘 협조를 했다라고 하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고 정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3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괘씸죄 같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써서 올리면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반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는 거죠. 해외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해외 카지노를 간 것 자체는 전혀 불법은 아닙니다. 네, 해외 카지노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도박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도박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없고 힘든 사람이 500원, 100원에 화투를 쳤어도 도박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1,000원, 10,000원을 쳐도 레저로 보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정과 규칙은 없지만 그런 사항을 보는 것처럼 카지노를 이용했다는 것으로 도박죄는 처벌되지 않고요. 어떠한 사안 때문에 들여다봤을 때 출입국 관리소에서 얼마나 출입을 했는지도 볼 거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도 볼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도박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되면은 처벌이 되는 거고 아니면 처벌이 안 됩니다. 저도 라스베가스 갔을 때 카지노 다 잃고 왔지만 이 모든 거를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변호사가 있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거기에 혼자 들어가는 데에 유일하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거든요. 변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 그게 심적인 위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변호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말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사전에 미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본인의 사안에 맞게 수사를 좀 매끄럽고 불편하지 않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옆에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제가 화내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끊어줄 수도 있는 거고 받아야 될 처벌이 있으면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할 처벌은 받지 않는 게 맞는데 괜히 잘못해서 받지 않아야 될 처벌까지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무조건 100% 다 오픈을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닌가? 그렇죠. 양형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저는 무조건 뭐 변호사를 꼭 선임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누가 고소하고 막 이런 거? 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지. 예를 들어서 폭행, 상해, 성에 관련된 사건들 본인이 안 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정황이 본인이 했다고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인의 말투로 아무리 외쳐봐야 설득이 안 돼요. 법관은 증거 사실들이 법리에 맞게 나열된 걸 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얘기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변호사 쓴다 그러면 돈이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해보면 상담 이렇게만 써 있어. 얼마입니까? 변호사 비용이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가라는 게 없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보면은 사건은 1심, 2심, 3심 수사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보통 수사 단계부터 1심 했을 때는 최소한 1,100만 원? 1,100만 원.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에서 1,100만 원. 그다음에 상담은 보통 한 2, 30만 원? 상담 시간은 몇 분 기준이에요? 보통 1시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1시간 상담하는데 2, 30만 원 정도 된다? 되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이 있고 다들 성과보수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과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성과보수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변호사들이 성과보수 보고 일을 하지 않나? 그렇죠. 근데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과보수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냥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성과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유리하고 그게 더 변호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과보수가 있으면 앞에 착수금이 좀 금액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착수금을 좀 적게 받고 성과가 있었을 때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성과보수로 설정하지는 않고요. 절차마다 수사 단계에 얼마, 1심이 끝나면 얼마.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사실 착수를 조금 주고도 성과보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나오신 김에 사무실 PR 한번 하시죠. 형사사건을 주로 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법률사무소 유택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택 변호사입니다. 끝이에요? 요 정도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너무 이제 PR을 하게 되면은 위법사항이라고. 형사사건으로 잘못되면 유택에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올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용자가 아니라 운영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걸리면 어떻게 되나? 도박 운영자인데 걸렸다. 계좌도 열린 거죠. 그거를 알 경우에는 내가 전화로 알 경우보다는 수사관님들이 앞에 와 있겠죠. 그렇게 걸리겠죠. 윤지 씨, 문 열어주세요. 한
한 번만 그렇게 도박장을 열었어도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도박장을 열게 되면은 그 자금을 어떻게 보냐면은 추징의 대상, 불법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도 크죠. 도박장 개설부터 시작해서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통장을 마음대로 쓰게 되면은 여신법도 되고 전자금융거래법, 거기에 해외로 돈이 유출이 됐다, 외환거래법 다 같이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말했던 모든 범죄 혐의를 엮어서 처벌하게 됩니다.